네, 세 번째 조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조리가 뭐냐면 사람의 보편타당한 이성 법칙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의를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사람의 보편타당한 이성 법칙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둘째 문장 마지막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리가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다. 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큰 갈로 3번에 조리법 위반의 효력 보시면 행정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리는 헌법의 기본 원리 또는 법의 일반 원리에서 도출된 것으로 헌법 또는 법률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입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조리는 헌법의 기본 원리 또는 법의 일반 원리에서 도출되는 헌법 또는 법률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조리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단순하게 부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헌 위법이 된다. 두 번째,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근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배된 경우에는 부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헌 위법이 되므로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앞에 말에 보이는 평등, 비례,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고, 이것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일반 원칙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부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헌 위법이 되므로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아시고요. 위헌 위법과 부당의 차이점은 뭐냐면, 위헌이라고 하면 위법, 위헌이라고 하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뜻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때 위헌이라고 하고요. 위법은 법률에 위반될 때를 위법이라고 합니다. 위법과 적법이 나뉩니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때, 법률에 적법할 때는, 법률에 적법하게 적용할 때는 적법, 법률에 위반될 때는 위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적법도 타당, 부당으로 나뉘는데, 부당은 비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부당은 비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등 원칙,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원칙에 위배될 경우에는 부당에 그친 것이 아니라 헌법의 원리이기 때문에 위법, 위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하면 그 행정소송법에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미리 들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필기를 안 하셔도 되고 우선 한번 듣고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크게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에 대한 판단이고, 행정소송은 외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필기는 내부, 외부. 예를 들면 행정청이 예를 들어 강남구청장이 A에 대해서 노래방 영업을 영위하는 A에 대해서 A가 미성년자를 들였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도 판매하고 9시 이후에 놀이 연습장을 들여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 2호를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A는 그 들어온 사람이 미성년자인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그동안 같이 계속 다녀왔던 회사 근무하는 동료랑 같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부당 위법하다라고 행정청 직급 상급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것까지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법은 적법의 반대말이지만 적법하더라도 비합리적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수정 또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더 설명드릴 텐데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심판은 내부의 심판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까지 판단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사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죠. 여기는 부당, 위법. 내부, 외부.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부당은 비합리적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제가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했던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잠시 풀 건데요. 예, 유인물 나눠주신 거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42쪽 적힌 게 있습니다. 앞에. 네. 남북 사이에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다. 조약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같은 경우는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가기관 간의 합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닙니다. 틀린 문장이죠. 대법원은 이것도 다 했던 겁니다. 시험에 나온 문장만 제가 추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이걸 꼭 들고 다닐 필요는 없고 지금 한번 회독하시고 읽고 나서는 버리셔도 됩니다. 다음에 기출 문제집을 직접 구매하셔서 계속 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OX는 복습 위주로만 사용하시고 나중에 꼭 버리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법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아까 말했던 GATT 가트 규정 일반 협정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므로 사인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WTO 협정과 같은 국제협정 위반을 이유로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아니죠.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협정입니다. 그런데 사인은 협정에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WTO 협정에 대해서 처분 등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국제행정상 비과세의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마사에 설명했죠. 5년 동안 비과세를 했는데 관행이 인정됐기 때문에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했고 선례법으로 인정했다.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법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가 밑에 해설을 달았는데요. 수산업법 제2조를 보면 입의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라서 마을 어업권으로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 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규정이 있죠. 일반적으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 개폐적 효력을 가진다. 아닙니다.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법원조직법에서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서 하급심을 기소한다. 법원조직조 제8조 아까 보셨죠. 상급심에서 하급심으로 원심에서 판단한 것이 이제 상급심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서 파기환송되면은 다시 원심에서 새로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속력 규정을 둔다고 했습니다. 동정 사건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도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위 규정은 당해의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법률위원 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 맞죠? 한정위원 결정은 귀속하지 않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효력을 배우고 나서 보는 것이 낫기 때문에